이번에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오랜만에 보는 홍준표 시장 얘기입니다. 네. 아이템 제목은요. 여의도에 뜬 홍준표 당 내분의 쓴소리입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국회에 오랜만에 찾아갔는데요. 이 TK 예산 정책협의회에서 권성동 당 권한대행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권 대행에게 참 재밌지만 민감한 질문을 던져서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내년에 당대표 선거하잖아. 예. 이번에 한번 하는 거 보고. 제가 뭐 나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요. 뭐. 원내대표 하기도 벅찼는데 뭐. 예, 그럼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거 한번 보고. 네, 회의 공개 발언 말미에 이 내년 전당대회와 관련한 돌직구를 권 대행에게 툭 던진 건데요. 권 대행이 약간 당황하면서 아직 나간다고 말도 안 했는데요. 원내대표도 하기 벅찬데라고 대응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왜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은 내년에 당대표 할 생각이 있으면 대구, 경북, TK에 잘하라는 뜻으로 질문을 던진 거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권성동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권력 암투설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권력자냐, 대통령제 하에 권력자가 누가 있냐, 대통령 이외에 무슨 권력 암투냐라고 받아쳤습니다. 네, 역시 쓴소리하면 또 홍준표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지부식간에 확 하고 이 돌직구 질문을 던지니까 사실 기자들의 역할도 약간 갖고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아니 뭐 난 나간다고 말도 안 했다라고 권성동 대행은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뭐 나간다고 말 안 했어요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무대위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을 16차례나 언급하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죠. 한국 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 저는 바로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방역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입니다. 과거 정부에 대한 진단, 문제점에 대한 진단 잘 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개혁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짚고 앞으로 우리 국정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한 좋은 연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very nice. 네, 지금 정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제원 의원까지 베리 나이스라고 짚어 세우는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전체 대표 연설에서 이 권 대행은 민주당이란 단어도 12번 반복하며 썼습니다. 보셨겠지만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은 연신 싸늘한 모습을 보이다가 일부 발언에는 윤핵관 잘해 아니면은 쫓아내라 등의 목소리를 외치기도 했고요. 이 여당 분위기는 좀 대조적이었는데 이 좌증에서 총 20차례 정도 박수가 쏟아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 권성동 대행의 오늘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굉장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원구성 협상 마지막 날입니다. 때문에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좀 그냥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수준에 좀 밋밋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날이 서 있었거든요. 은영미 위원님. 이 권 대행 사실 앞서서 지인 채용 논란으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었죠. 이게 지금 이렇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 대야 공격성을 확 띠면서 이게 좀 만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상대방을 공격해서 자기가 올라가는 방식으로는 만회하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도 그렇고 어제 그에 앞서서 제1당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이 어제 있었잖아요. 교섭단체 연설. 그것부터가 문제였어요. 박홍근 어저께 저희가 안 다뤘습니다만 권성동뿐만 아니라 박홍근도 네, 어제 문제다. 먼저 시작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최근에 인사난맥, 대통령실 인사난맥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탄핵을 언급했어요. 네. 그래서 뭐 마치 이 윤석열 정부도 뭐 탄핵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은근히 연결시키면서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거거든요. 지금 2달밖에 안 된 정부, 윤석열 정부, 물론 잘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까지 연결시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정작 제1당인 민주당은 뭘 했습니까? 아직까지 원구성도 도와주지 않고 야당이 아니 집권 여당이 잘할 수 있도록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반성과 성찰보다는 어저께 좀 탄핵이라는 언급까지 해가면서 오히려 집권 여당을 몰아세우기에 바빴거든요. 비난하기에 바빴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로 이제 문재인 정권 정부 16번, 민주당 12번. 네. 지금 앞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잖아요. 2달,3달째 들어가고 있는데 할 말이 많죠. 새 정부는 앞으로 어떤 국정과제를 하겠고 어떤 개혁을 하겠습니다라고 다 채워도 모자랄 판에 왜 문재인 정부가 16번이나 하고 민주당이 12번이나 나옵니까?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얘기했다. 그렇죠. 결국 남 탓하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이번 권성동 원내대표도. 물론 이유야 있겠죠.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그 탄핵 발언에 대한 맞불 작전일 수도 있고 네. 자신의 지금 최근의 실언에 대한 만회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죠.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네. 오히려 지금 원구성도 안 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저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집권 여당을 공격했지만 네. 오히려 집권 여당, 품넓은 집권 여당의 모습을 비록 소수당이 아니라 제2당이지만 네. 보여줌으로써 손을 내미는 그런 제스처를 하고 그런 멘트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떤 국정 개혁을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어떤 개혁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어야죠. 근데 원론적인 그런 것들은 원론적인 언급에 그치고 지금의 지지율 급락 국면이 2달 안 된 우리 정부가 못해서가 아니라 전 정부에서 쌓아왔던 적폐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마디로 책임 회피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의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도 마찬가지고 오늘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야의 원구성이 왜 2달째 안 되고 지지부진한지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은영미 위원님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혼내셨습니다. 네, 둘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원구성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홍준표 시장 권대행이랑 같이 혼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윤 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또 한 명의 사람 바로 장제원 의원이죠. 아까 잠시 영상으로 등장해서 베리 나이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장제원 의원은 요즘에 좀 몸을 좀 낮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당초 법사위원장에 김도읍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 신청을 했는데 네. 장제원 의원이 양보를 했습니다. 먼저 권 원내대표에게 같은 선수지만 나이가 많은 김 의원이 하는 게 순리인 것 같다라면서 양보 의사를 밝힌 건데요. 같은 삼선이지만 형님이 하는 게 맞다라면서 양보를 한 겁니다. 이 외에도 최근 장제원 의원을 둘러싸고 간장연대, 김장연대, 네. 장제원 사무총장 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논란에 대해 또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몸을 낮추는 모양새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사위원장은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또 법사위원장이냐 심지어는 사무총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저는 그 법사위원장도 그래요. 이게 뭐 상임위원장이라는 게 삼선 의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또 설왕설래하고 또 그런 걸로 지금 뭐 또 막 이렇게 강의 하면 안 돼서 법사위원장 안 하겠다고 저 원내대표가 말씀드렸고. 의원님 그 사무총장설도. 근데 그것도 내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니 당 대표가 없는데 무슨 당 대표가 누군데요? 그분이나 시켜준대요? 정말 너무 우리 나가지 맙시다. 의원님들 공부모임에 참 진짜 정말 좋은 주제가 있어서 가고 싶은데도 무슨 연대가 시동을 걸었다는 둥. 제 정치적 의사를 밝힐 때가 되면 우리 기자들 앞에서 할 테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고 저 행보 하나하나에 막 그냥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네, 일단 정말 너무 나가지 맙시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간장연대, 김장연대 뭐 이런 해석들은 다 같은 말입니다. 조기전대론 혹은 뭐 안철수 당대표
이 장제원 사무총장 네. 다 같은 지금 말이잖아요. 네. 다 같은 얘기인데 여기에 안철수 의원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기 전대론 당장 실현될 수 없고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안 의원의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 체제에 대해서 말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는 의원총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권 직무대행 체제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조기 전당대회 일단은 그 당대표 관련한 그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의 체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전적으로 저희들이 뭉쳐서 이 민생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간장연대, 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둘 다 우리 연대 같은 거 없다라고 지금 서로 둘 다 부인을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장제원 의원은 이 사무총장설에 대해서 누가 다 시켜준다 그러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는데 김성환 의원님 누가 나 시켜준다고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도 안 합니다라는 말은 또 안 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얘기해도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이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비추면 비출수록 더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욕심이 없겠어요? 당연히 욕심이 있지.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현재로서 흔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권성동 승이에요. 그러니까 직무대행 체제를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이렇게 갑시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네.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흔들 겁니까? 이미 직무대행이 됐는데 당대표 역할 다 하고 옥새도 쥐고 있는데 그러니까 흔들어 봐야 지금 흔든다고 해서 흔들릴 것도 아니고 흔들면 흔들수록 오히려 집권 여당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흔드는 거는 오히려 당의 분란만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부글부글 하더라도 지금 꾹 눌러 참고 있는 거죠. 그리고 6개월 동안의 경찰 수사 결과가 과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상황 지켜보고 그다음에 판단해도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권성동 직무대행은 일단 6개월 동안 확실하게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자기 역할을 확고하게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네.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하잖아요. 한 2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전당대회 얘기 나와요. 네. 권성동 직무대행이 당대표 그때 출마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현실적으로 다 인정한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결과가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전 잘 안 나올 거라고 보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전당대회 얘기 꺼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지금 결국 이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는 이미 흘러간 물이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상황을 좀 관리하는데 다 신경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권성동 장제원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기 때문인데 홍 시장이 두 사람 말고 아까 잠깐 김성환 의원이 말씀하신 중에 나왔었죠. 이준석 대표. 이수아 기자, 네. 이준석 대표 얘기도 홍 시장이 또 했어요. 네, 홍 시장이 이 대표에게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윤리 네. 직후에 전화가 왔는데 이 자리에서 자신이 그냥 가만히 계셔라, 자맹하는 게 옳다라는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가처분 신청해봤자 안 네. 받아들여질 거고 재심도 윤리위에서 받아들이겠냐. 그렇다면 이 정치 생명에 정말 중요한 3, 4년은 걸릴 수 있는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네. 사법 절차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나는 이준석이하고 친하다라고 네. 말을 하면서 이 대표의 연락이 오면 만나겠다는 의향도 밝혔습니다. 네. 만약에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만난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직접 가서 취재를 해볼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네. 네.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가 이 사법 절차에만 집중하라라는 이 홍준표 시장의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조언을 따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장외전을 이어가면서 윤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제도 언론에 사실 노출됐던 건 원주 만남이었는데 이건 공식적으로는 취소가 됐지만 네. 새로운 장소에서 17명의 당원들과 김치찌개 그리고 커피를 함께 했다고 본인이 SNS 글에 직접 올렸고요. 네. 오늘은 다시 한번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과 함께 이 국민의힘 온라인 입당 링크를 SNS에 공유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어디에서 만나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스리슬쩍 쓱 만났습니다라고 올리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이 홍준표 이 시장은 사법 절차에 좀 집중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법 절차에서 뭐 무혐의, 무죄가 뭐 나야 지금 사실 그 다음을 도모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6개월 뒤에 이 대표 복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 절차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그렇죠. 나는지가 중요한 거죠. 네. 아까 이제 김성환 의원은 6개월 안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일찍 나온다면 아마 뭐 3, 4개월 뒤에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네. 그 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의 생명은 경찰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예요. 무혐의로 나와야지만 6개월 뒤에 복귀가 가능한 거지. 네. 뭐 6개월 뒤에 뭐 수사가 나오든 어쨌거나 복귀가 가능한 거지. 만약에 기소라도 되면 있잖아요. 네. 그 재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재판 끝날 때까지는 당 대표직은커녕 당원직 유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그 재판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사실상 정치 활동은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정치 생명도 기로에 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법 절차, 즉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즉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청년 정치인이고 지금 징계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고 보니까 네. 집에서 경찰 수사 결과만 그 준비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대비해서 지금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거죠. 자기의 자산, 정치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예를 들면 2030 청년들, 특히 남성들 만나면서 SNS에 그 만났던 기록들을 이제 올리고 있는 거죠. 이게 네. 나중에 당에 복귀했을 때 뭐 당대표에 재도전을 하든 또는 자신이 미는 누군가를 밀어주든 당대표를 그럴 때 이제 그 당의 지지층으로 자신의 지지층으로서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고 지금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징계를 받고서도 자꾸 그 뭐 윤핵관의 뭐 지역이라고 하나요? 지역구라고 네. 하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마치 윤핵관과 갈등을 보이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또 공개적으로 SNS를 하는 것을 두고도 네. 되게 징계를 받은 당대표답지 않다라는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뭐 이제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있고 다만 이제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본인이 또 불복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정도의 활동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지금 10년 정치 활동을 했고 당대표 한 1년을 했는데 그동안 1년 하는 동안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청년 지지층을 만나면서 자신의 장점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내 정치적 자산을 우군을 확보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그 청년들로부터 쓴소리도 좀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홍준표 시장 얘기를 하면서 쭉 좀 흘러왔습니다. 홍준표 시장 지금 보면은 요즘 가장 핫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다 한마디씩 했어요. 권성동, 장제원, 이준석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한 사람 있죠. 사실 지금 핫한 사람. 제가 항상 홍준표 시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려고 할 때마다 할 얘기 없어라고 하시면서 할 얘기를 다 이 페이스북으로 이 SNS로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수아 기자, 네. 핫한 사람 또 한 명 누구죠? 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 고언의 편지 형식으로 오늘 SNS 글을 남겼습니다. 보면요, 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면서 부디 주변을 살펴라.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 논란을 의식한 듯이 친인척 관리를 위한 특별 감찰관도 좀 조속히 임명하라. 그리고 꼴 사나운 소위 윤핵관들의 형태도 경고하라. 직접 경고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조목조목 여러 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짧게 여쭤볼게요. 사실 대구시장으로 가면서 중앙정치에는 좀 관심을 끊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요즘 계속 중앙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완신상담하고 있는 거죠, 대구에서. 유력 대권 주자라는 걸 왜 본인 스스로가 모르겠어요. 당이 이렇게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 네. 홍준표가 나서서 한 말을 했다. 그럼 확 주목을 받잖아요. 네. 존재감이 커지잖아요.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노련한 정치인이잖아요. 이런 공간 내에서 뭐 홍준표라고 하는 정치인이 존재감이 커지고 많은 사람이 주목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자꾸 품안으려고 하는 거는 네. 지난 대선 때도 봤겠지만 2030 젊은 층, 특히 남성층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준석과 나는 같은 편이야.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야죠. 그래야 차기 대권에도 그 지지층이 그대로 오고 희망적인 계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계산들을 깔고 저는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 시장 지금 와신 상담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